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지속되는 중국 반도체 굴기 텐센스 반도체 3종 공개 미국 AI 반도체 OS도 넘는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때르기와 SMIC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IT 기업들이 자국 기술로 반도체 설계를 하면서 반도체 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텐센스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리바바도 동참하고 있고 바이두도 동참하고 있죠. 현재 미국은 반도체 회사에게 영업 정보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중국도 패권 경쟁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지속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텐센스 반도체 3종 공개, 미국의 AI 반도체 OS도 넘본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날 로이터 통신과 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텐센스는 10월 3일날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에서 열린 자사의 연례 디지털 생태 환경 서밋에서 자체 개발한 3가지 종류의 반도체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텐센스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는 3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인공지능 AI용 칩인 지샤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편집용 칩인 창아이, 세 번째로 볼 것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통제용 칩인 수알링, 이 3가지 칩입니다. 특별히 AI 칩은 이미지 동영상 처리, 자연 언어 처리, 그리고 검색, 추천 등에 쓰이죠. 그래서 보통 AI 칩 같은 경우는 서버용에 많이 쓰이는 칩을 지금 AI 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텐센스의 탕오셩 수석 부회장 겸 클라우드 스마트 산업 부분 사장님은 반도체는 하드웨어 핵심 부품이자 산업 인터넷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서 왜 텐센스가 반도체를 자체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발표하신 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면 탕다오셩 수석 부회장 겸 클라우드 스마트 산업 부분 사장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클라우드 산업 부분 사장이라는 거죠. 왜 이런지 이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텐센스는 칩을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투자해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텐센스가 왜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어냈냐? 그것은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동시에 텐센스의 사업 영역을 기존의 비디오 게임, 모바일 결제,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이제는 반도체 분야로의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특별히 지금 게임 산업이 중국에서 져가고 있죠. 공동 부유 정책, 그리고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것은 마약에 빠져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게임 업계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이 게임 업계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텐센스가 이제는 사업의 다각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텐센스는 지난해인 2020년도에 반도체 사업부를 꾸리고 쉬위엔, 엠프라임 테크놀로지와 같은 AI 반도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반도체 관련 그룹 산하 텐센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검사하는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내면서 반도체 산업의 진출을 공식화하게 된 거죠. 이와 함께 텐센스는 클라우드 OS인 오르카도 지금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칩만 공개를 한 게 아니라 OS까지 같이 공개를 한 것이죠. 특별히 서버용에 사용되는 OS입니다. 텐센스는 기본적으로 위챗 등 소셜미디어 앱 개발 그리고 운영 외에도 게임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요. 텐센스의 가장 큰 사업은 위챗, 위챗페이, 그리고 게임 산업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인 미국의 라이엇 게임즈, 그리고 핀란드 게임 업체 슈퍼셀 산하를 두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에픽 게임즈 지분도 40%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개발을 했지만 텐센스의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게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 부분에서의 수익 확대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중국에서 게임 사업의 영위가 어려워진 이때 텐센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또 중국의 또 다른 거대 기술 기업인 알리바바와 바이두 역시 이미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서 BAT, 말하자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스로 불리는 중국의 3대 인터넷 기업이 모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알리바바도 2019년도 핑거우거 반도체라는 반도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도 자체 제작 AI 칩을 내놓은 뒤에 최근에는 5나노 공정을 사용한 자체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검색업체 바이두도 AI 반도체 자회사인 콜론 싱커지를 세우고 독자 개발한 AI 반도체 콜론을 양산하고 있죠.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도 올해 서지1으로 불리는 카메라 관련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 기업인 차이나 모바일도 중국 최초의 애플 OEM 기업인 럭스쉐어 정밀도 지난 7월 달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드는 등 중국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도체 굴기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뛰어드는데, 그러면 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반도체 제작 사업, 특별히 파운드리 산업이 아닌 팹리스 사업에 뛰어드느냐라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정부의 지원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세제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반도체 분야를 측면 지원하고 있죠. 중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감한 육성 및 투자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새로 생겨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정보 관련 회사인 차차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신규 등록된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만 15,700여 곳.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벌써 3배나 증가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중국의 명문대학들도 잇따라 반도체 부문 양성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프라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프라가 올라가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후방 업체들도 이제 힘을 쏟고 있는다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볼 대학은 베이징대입니다. 베이징대는 지금 반도체 부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 대학원까지 설립을 하고 지난 7월 달에 개원식을 열었죠. 그리고 같은 달인 7월 14일에는 항저우 과학기술대가 우한시에 반도체 관련 단과대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기술 허브이죠. 선전시. 선전시와 같은 경우는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도시죠. 이 선전시에 위치한 신흥 명문으로 불리는 선전기술대학도 지난 6월 달에 반도체 관련 단과대학을 신설했습니다. 선전기술대학의 반도체 단과대학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로 알려져 있죠. SMIC. 이 SMIC와 협업을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지난 4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로 알려진 칭화대에서 반도체 단과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칭화대와 같은 경우는 칭화유니그룹을 운영했었던 대학교였죠. 그런데 칭화유니가 지금 부도가 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알리바바나 아니면 다른 5개 국영업체 중 하나로 지금 통으로 매각될 지금 입장이 되겠죠. 중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 그리고 투자 이 두 가지 쌍끌이에 힘입어서 중국의 반도체 칩 생산은 지난 5월 달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이 기록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칩 생산이 이처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동차, 전자 관련 기업들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왜 이처럼 중국에서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냐? 그 이유는 정보기술 회사들이 각자 자신의 제품에 최적인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품의 제작을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게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죠. 애플의 성공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많은 회사들이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M1의 성공을 보고 이제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ARM, ARM이라고 부르죠. ARM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ARM이 그 미국의 엔비디아에 팔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정확하게 또 설명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로이터도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로 맞서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이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관영 매체이죠. 황구시보에 따르면 황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도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반도체 사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를 미중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의 반도체 대표적인 회사죠. 화웨이가 반도체 부품을 못 구하는 일을 보면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는 국가 경쟁력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반도체 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중국의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스가 왜 반도체 산업에? 라는 의문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BAT로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스는 모두 중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버 사업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텐센스의 경우 공동 부유로 인해서 중국 내 게임 시장이 주춤해진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입장이죠. 화웨이도 미국의 견제를 통해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텐센스는 그간 AMD, 인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하드웨어를 데이터 센터 구축에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1인자이죠. 알리바바에서 이미 자사 데이터 센터에 직접 개발한 범용 SOC를 도입을 해서 미국 기업들의 하드웨어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입장이죠. 이를 본 지금 텐센스도 그대로 따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도체 육성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이죠. 이렇게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텐센스의 행보 역시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에 부응하는 동시에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풀이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기술 기업인 텐센스가 지금 반도체 굴기에 가세했다. 그래서 자체 칩 3종을 공개를 하면서 서버에 들어가는 OS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칩을 특별히 만들었는데 AI 분야에서도 미국의 경쟁을 하고 또 OS 부분에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OS를 사용하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OS까지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들이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않죠. 위챗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위챗 자체가 중국 정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여도 압니다. 텐센스는 영원한 중국의 따까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